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딱 들리네. 예. 큐 사인을 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초문신 선생님도 계시는데 오늘은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알고 계시지만 명리학의 어떤 역사적 근거부터 해서 그다음에 명리학의 학문적 근거 이것은 이제 같이 뭐 지나친 체계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대화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 정도 선에서 명리학이 어디서부터 유래가 되어 왔고, 그죠? 그다음에 이게 학문적 근거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일반적인 얘기로 보면 그냥 그 명리학 역학이에요, 역학. 기본적으로 명리학 요것만에 관해서 학문의 역사적 근거 이래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명리학의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질을. 명리학의 본질을 뭔지 모르기 때문에 명리학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특히 중국 당나라 때부터 6세기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뭐 전부 이 중국에서 온 학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한 것도 맞는데 단지 뭐 당나라 때 어떤 뭐 이호중 선생의 그죠? 당사주 보던 그거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다 하고 뭐 6세기 경부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명리학은 그 이후에 많이 발전된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발전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이전에 이미 여기에 근거를 다 두고 있다는 거죠. 제가 왜 명리학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제가 폄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그 사람들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본질이 뭐냐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미 많은 얘기를 들으셔서 명리학의 본질이 뭐다라는 것 좀 알고 계세요, 지금요.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이 학문적으로 무엇을 이해를 하는 게 명리학을 이해하는 거다라는 그런 내용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게 가장 근본이 되는 게 우주 변화 원리다라고 제가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아세요, 이미. 우주 변화 원리를 공부함이 우리 기초 과정인데 그걸 어떻게 푼다? 기호로서 음양오행적으로 풀고 있는 건데 그냥 명리학에 굉장히 국한돼서 명리학이란 사주팔자를 푸는 거다. 이렇게만 딱 국한돼서 이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명리학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 명리학 굉장히 그래서 왜곡되어 온 거고요. 그게 당사주 뭡니까? 띠로 본 거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고선에서 멈춰진 거예요. 그 이전에 명리학의 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명리학은 목숨을 명리학이잖아. 그죠? 목숨의 이치를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면 목숨의 이치를 공부한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성리학입니다. 그죠? 성리학은 사람의 본성을 공부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목숨을 공부하는 거예요. 요 성자는 앞에 요자가 원래 요자는 마음심자거든요. 마음이 더하기 요거는 우리 상생상극 할 때 생, 낳다라는 거, 낳는다라는. 그럼 결국은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생기는, 마음이 만들어지는 그거, 마음이 만들어지는 그곳, 본성성자입니다. 본성, 성적리라고 하잖아요. 성적. 그래서 마음의 본성을 공부하는 학문이고 목숨의 이치를 공부하는 학문이고 요 차이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이치라는 게 뭐냐는 거죠. 이 이치라는 게 결국은 이 이치라는 게 최근에 가까이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 역사죠. 송대의 이제 주작이 나왔으니까 이걸 신유학에서 새로 우주론을 만들고 우주론을 발표하고 대집성한 게 이겁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이후에 이제 명리학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송대 이후에 이때부터 이제 이 학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학자들이 나온 게 학문적 근거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때는 아까 제가 뭐 띠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사주라 해갖고 그런 당사주 보는 게 있었어요. 저도 제 집에 보면 책을 한 권 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는 어떤 그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고 이래 하는 건데 그거는 학문이라기 하기보다는 그 만화책 같은 이런 책이 하나 있는데 그걸 보는 방법만 알면 다 봅니다. 그건 학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글자, 자, 뭐 축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보는 방법만 하면 다 알아. 글만 알면. 그거는 이제 학문하고 관계없이 그 이후에 뭐 허중 선생하고 뭐 서자평 선생이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자평명리학의 대집대성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학문적 근거는 이때의 이 논리가 바로 같은 맥락, 학문적으로 같은 맥락이다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만은 이 목숨의 이치가 과연 우주 변화 원리 속에 우주 변화 원리하고 목숨하고 무슨 관계 있노라는 거잖아요. 무슨 관계가 있겠노라는 건데 성리학에서 하는 그 본성이 무슨 관계 있겠노?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 무슨 같은 맥락? 사람은 마음이 생겨나는 그곳에 하늘의 이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 성리에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우주를 이야기한 건데 우주 모든 만물에는 그죠? 만물에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에는 그 각자의 본성, 심성을 나름대로 각자의 그걸 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각자의 나름의 기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누가 절대적으로 하늘이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이치가 요 글자를 여기서 하는 이 글자는 하늘의 이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늘의 이치는 뭡니까? 하늘이 돌아가는 이치는 하나의 메커니즘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더 올라가면 주역에서 한 얘기는 뭡니까? 주역에서는 음양적으로 변하더라. 우주론에서는 음과 양으로 변한다라고 해서. 안내 방송드립니다. 2067 차량은 이동 주차 바랍니다. 2067. 그 하늘과 땅이 음양적으로 변화한다라고 했는데 그 음양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표현을 했는 게 천수상지수형으로 변화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천수상지수형으로 변화하더라. 천수상이란 하늘에서 상을 들이우니까 땅에서는 그걸 받아서 형체를 만들어내더라라는 거거든요. 형체를.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자연의 만물들을 생물들의 생명이 붙어 있는 것들을 보면 어떤 뭐 계절적인 어떤 환경을 달라집니다. 계절적인 현상도 우리가 보는 시각은 다 달라지죠. 봄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만물의 생명이 소생하다. 그래서 처음 생겨나는 것들은 전부 녹색으로 쫙 잔디밭같이 바뀌잖아요. 그러잖아요. 생명이 풀. 그 다음에 이것들이 여름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여름의 계절을 하늘에서 기운을 들이붓는 거잖아요. 표현으로. 그래 하니까 어떻습니까? 만물들이 자라나면서 아름답게 꽃을 피워주잖아요. 이것들만 그 다음에 가을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가을은 만물들은 모든 기운들은 하강하죠. 기운들이 뿌리로 본질대로 다 하강하면서 겉에 입었던 화려했던 옷은 다 떨어지고 그게 여름이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름에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을이 되니 그렇더라는 거죠. 겨울이 되니 어떻습니까? 만물이 다 조용하잖아요. 근데 그 자양분들은 다 뿌리로 그냥 겉은 이렇지만은 앙상하지만은 뿌리에서 다 보존하고 있잖아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계절적인 어떤 천수상 기운이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수형을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형태를 우리가 자연에서 쉽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역에서 표현한 얘기가 천수상 지수형으로 음과 양으로 천과 지가 이렇게 서로 어떻습니까?
서로 상호 관계하면서 계속 변화해 나가더라. 이건 주역에서는 음양으로 변하더라. 주역에서는 그래 음양으로 변한 거는 양은 그 이제 결국은 이제 음과 양은 하나로 보고 음은 둘로 보고 그죠? 이렇게 변하더라. 그거는 보통 천과 지로 보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요게 또 여기서 또 양과 음으로 변하고 각각이 요게 그죠? 여기 이제 음이니까 음과 음에서 또 각각이 양과 음으로 변하고 또 어떻습니까? 음양이 이 음양으로 변하는 게 여기 음양이 사상 4개고 그죠? 4개가 또 어떻습니까? 또 8개, 또 8이 60 계속 번져나가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걸 각각의 자연에다가 대입시켜 놨잖아요. 그 비근한 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우리나라 태극기에다가 우리나라 태극기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가운데 있는 게 태국의 문양이잖아요. 태국 양과 음이잖아. 음양을 이야기한 거잖아. 양이 가장 많을 때는 음이 출발했고, 그죠? 음이 가장 적을 때 이미 양이 커져 있고, 양이 적을 때는 음이 커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변화하는 내용을 갖다가 이제 이래 표현한 거죠. 이렇게. 그런데 변화하는 거는 주역에서 한 얘기는 음양적으로 계속 변화하더라. 그러니까 사상도 나오고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명리학에서 하는 얘기들은 표현은 조금 다르죠. 같은 맥락이지만 명리학에서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음양이 오행을 낳다라고 했습니다. 오행을. 또는 오행은 천의 오행이 지의 오행과 천개의 오행이 있고 또는 지계에도 오행이 있잖아요. 우리 맥락적으로 어떻습니까? 천간오행, 지지오행이잖아요. 이랬고 그냥 일반적 오행은 오행과 음양이 오행과 사상을 낳고 사상은 오행은 기운적 오행, 목화 동술을 얘기하고 지지의 오행은 뭡니까? 그냥 결국 사상이에요. 계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목화가 토, 금수, 오행의 소속은 다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가지 형태로 변하더라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아까 주역에서 하는 근거된 이야기처럼 천수상 지수형의 형태로 그래 만물이 계속적으로 음과 양으로 어느 게 음이고 어느 게 양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음과 양으로 변하더라. 그 음양이 변하는 것을 주역에서는 이렇게 변하고 우리는 명리학에서는 음양으로 어떻게 변합니까? 음양이 오행과 사상으로 음양을 펼치니까 오행과 사상이고 그것도 더 펼쳐나가면 어떻습니까? 오행이 펼쳐보니까 천간의 오행은 갑월, 병정, 무기경신, 임계 음양으로 해서 각각이 음양으로 해서 오행이 천간 10개를 낳고 그죠? 또 지지의 오행은 마찬가지로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그 12개가 각각이 오행의 배속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4개의 형태로 돌아가더라. 계절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그것도 변화하는 형태, 그 변화하는 형태가 뭡니까? 우주 변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변화하는 게. 그 원리를 여기서 이야기한 거는 이거죠. 여기서는 본성이라는 건 사람의 본성을 이야기한 거고, 그 사람의 본성에 이치가 있다라는 공부를 하는 게 성리학인 거죠. 명리학은 우리 목숨에 모든 목숨이 있는 것에는 반드시 하늘의 이치가 있다. 특히 우리가 옛날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 얘기들이 뭡니까? 목숨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이걸 증명하는 거죠. 명리학의 근거는 가장 제 주장이 그렇습니다. 가장 아주 닮은 게 바로 이 주자학에 근원되어 있다는 거죠. 주자학에 근원되어 있다는 거로. 그래서 학문적 근거가 여기에 있고 그 이전에는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출주전국 시대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 올라가면은 그때는 음양 제자백가들 가운데서 그런 게 있습니다. 음양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유가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유가들이 어디 국가 백성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형태로 쓰였었거든요. 우리 조선시대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유학을 들어와가지고 또는 언제고 신라 때는 어떻습니까? 불교를 들어와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국가 이념으로 쓰잖아요. 어떤 그러하듯이
그 유학에 발달된 거죠. 그 이전에 올라가면 그 이전에 아니라 춘추전국시대 때 학자들이 오행이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음양가들도 있었고. 그런데 주역에 건강한 게 바로 주나라 때 바로 주역인 거죠. 역. 그게 이제 주나라 때 만들어진 역이다 해서 이제 주역이라 하는 거죠. 주역이라 하는 건데 그 주역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맥락으로, 그죠? 이러한 맥락으로, 예, 어서오세요. 이러한 맥락으로 펼쳐지는데, 그걸 이제 굉장히, 이 공자께서 이제 이걸 완전히 집대성을 한 거죠. 유학자이신. 그래서 이제 그 나라 때 이제 그 역을 만들었다 해서 주역이란데, 그 주역을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주역을 뭐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주역을 만들게 된 그 동기나 그 이전에 또 그것을 오해요. 끝까지 올라가다 보면 뭡니까? 제 책에 앞에 그 역사에 대해서 명리학의 역사적 근거가 있는데, 명리학의 역사적 뿌리 끝까지 찾아가 보면은 그까지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까지 안 갈 수가 없어요. 그 중국의 신화적 국가가 완성되기 이전에 신화적 나라부터 중국에 하나라, 하은주 이래 나가잖아요. 중국의 역사가 진짜 하나의 국가로서 만들어진 은나라, 상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주나라, 그게 망하고 주나라도 주역을 만드는 것이죠. 무왕하고 이래 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런 하도와 낙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하도 낙서 이야기하니까 저 달서구 편에서는 하도 낙서 이야기는 선생님 처음 듣습니다. 그게 가장 문명의 근원이에요. 그분은 그까지 공부를 안 해본 분이거든. 이 오행의 상생상극의 가장 근본은 원래 하도 낙서거든요. 그럼 그 하도 낙서는 수에 관한 것만 있었지만은 이게 문명의 근원처입니다. 알고 보면. 이미 알고 계시는 하도와 낙서는 하도라 하는 거는 수를 완성되게 했습니다. 수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는 점으로서 표현했다 했잖아요.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는 수죠, 수. 생명의 수, 그 다음 가장 음양이죠. 여기는 음과 양인 거죠. 그죠? 수가 어떻게 생깁니까? 1, 2, 3, 4, 5. 이렇게, 뭐, 선순위, 상순위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지고, 오수와 같이 합쳐서 1, 6이 되고, 그 다음에 2와 7이 되고, 3과 8이 되고, 그죠? 3은 원래 이 홀수는 양수이기 때문에 요게 3이 되죠. 여기 8이 되고, 원래.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 짝수는 전부 짝수는 음수예요, 음수. 양수가 홀수거든. 그래서 짝수들은 방위에 들어가, 방위. 수도 보면 여기가 이제 임수가 되죠. 1수면 1이 6이 이제 북방위가 되고 여기 2는 이제 2가 이제 음수니까 그죠? 음수는 여기 뭐 홀수가 이제 양이 되는 거고 그죠? 짝수가 이제 이 방위가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수가 이런 만들어지는데 이 수가 여기에서 만들어진 수가 나온 거죠. 선천수, 후천수가 하든 간에 여기서 수가 만들어지는데 요거는 상생에 관련 있는 수고 그다음에 삼국수는 여기 목이 음양이 합쳐서 생명이 탄생하고 그 생명의 결과를 가야 될 길을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가 이제 토라하고 토는 뭡니까? 그냥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제공터 이걸 말한다. 근데 요거는 이제 하도의 상생들을 해요. 낙수는 반대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상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극은 여기 뭡니까? 수극화가 되는 거죠. 그죠? 수극하고 화극금이 되는 거죠. 요게 수화가 아니라 요게 이제 화금이 바뀌죠. 그 다음에 금극목이 되는 거죠. 목극토가 되는 거죠. 토극수가 되는 거예요. 요걸 이제 낙서의 그래서 요거 하도는
상생도를 말하고 낙서는 그죠? 요 상극도를 말한다. 그래서 문명의 가장 근원처다. 이래서 여기 뒤에 글자를 땁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내용이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도서관이라는 게.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서관이라면 뭡니까? 가장 많은 지식이 거기 보관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문명의 근원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학문적 그래서 명리학의 근거를 따지고 올라가 보면 역에까지 가야 되지만 그 역에서 더 가보니까 어디 중국의 신화적 배경이 있는 거기까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거기서부터 거슬러 그 하도 낙서 쪽부터 그때가 뭐 사망오제 때 이래잖아요. 사망오제 때부터 역사적으로 다시 거슬러 내려오는 거로 사망오제 때부터 사망오제 그 신화적 나라가 망하고 중국의 국가적 나라가 어느 나라가 만들지 어느 나라가 망하고 누가 망하게 해서 뭐 주나라가 그 망하게 하고 그런 거죠. 그다음에 주나라부터 그 뭐지 제자백가에 있는 춘추 전국 시대로부터 해서 계속 한나라도 계속 중국 역사가 거슬러 내려오면서 유가가 망하면서 춘추 전국 시대 때 완전히 유가가 다 망하잖아요. 완전히 망한 이유가 뭐 그것까지는 좀 그렇지만은 그래갖고 나중에 세월이 거슬러 흘러 내려갖고 중국에 그게 결국은 그게 이제 그 나중에 주자학이 그래서 굉장히 이 유가가 침체되어 있다가 만들어진 게 바로 주자학이었어요. 주자학. 그게 지금 가장 그 이후로는 명리학이 우리 조선시대에 많이 들어왔죠. 조선시대 주자가래라는 책들이 많습니다. 아마 지금도 집에 아마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주자가래. 제사가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제사가. 우리 나라의, 우리들의 제사. 일반적으로 가정의 제사들은 주자학에 근거된 제사예요. 그것들도. 그래, 그 학문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고려 말 이때쯤 했다가 오면서 굉장히 명리학도 우리나라에서 정착을 하는 거죠. 정착하는데 그때는 관료를 정착을 합니다. 관료를 정착해요. 그래 지금으로 심하죠. 공무원으로 가는 거죠. 지금 공무원으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결국 고려시대 조선이 망하고 일제치하로 넘어가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다 막살되고 이제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고 각자가 이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지만은 그 나름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이제 뭐라 합니까? 이 학문적으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미신화 비슷하게 그죠? 이렇게 이제 취급돼 왔어요. 취급돼 오다가 그다음에 성명학 제대로 명리학이 제대로 다 없어진 상태에서 그 개개인이 각자가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학문적 근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개인적으로만 사용하다가 그죠? 그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다시 명리학이 이제 대세가 된 어떤 그런 과정들입니다. 현재까지 내려온 게 명리학이에요. 그런데 명리학에 대해서 명리학의 가장 본질을 이해하라고 하는 게 내가 뭐냐면 이게 결국은 이 펼쳐지는 과정이 아까 음과 양이라고 했는데 음양이 계속 펼쳐지면 또 뭡니까? 또 계속 음양이 펼쳐지고 또 음양이 펼쳐진다는 거죠. 이 음양이 펼쳐지는 게 우리 명리학에서는 음양이 오행으로 그죠? 오행과 사상으로 있잖아. 그럼 오행과 사상은 오행은 목화, 토, 금, 수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명리학을 배운다면 음양오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음양오행이란다. 음양오행론. 이 음양오행론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주 변화하는 원리를 이렇게 기호로 표현한 겁니다. 기호로. 그리고 음양이 뭐라 하면 뭐라고 합니까? 더하기 빼기. 뭐 낮과 밤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남녀로도 분류도 하고 하지만 햇빛이 있는 곳과 없는 곳. 그러면 햇빛이 갑자기 뿅 해가 떠가지고 요거는 양지가 되고 요거는 음지가 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가장 밤 기운이 있는 곳은 자정이라 했고 그죠? 자정. 그 다음에 가장 해가 반대쪽에 중천에 있을 때는 정오라고 있잖아요. 그 가장 자정의 시간과 가장 정오의 시간과는 완전히 정반대쪽에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음과 양이라 하죠. 이게 변하잖아요.
지구가 어떻습니까? 태양은 태안대로 황도의 길을 지대로 가고 있고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잖아요. 서로 관계하면서. 이 우주가 변화하는 거죠. 움직이는 거잖아. 그래 하면서 지구는 어떻습니까? 이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하루는 어떻습니까? 정오에서 착각, 시간이 자꾸 가죠. 시간이. 여기도 시간이 자꾸 가잖아요. 가지 않습니까? 이 변화하는 원리의 기호를 갖다 붙여놓은 거죠. 가장 여기는 엄적인 것은 뭐라고? 오행으로는 수라고 붙여놨고, 가장 뜨거운 여기는 화라고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음양이 만나면 새 생명이 탄생하고, 여기는 목은 우주 변화 원리에서는 목은 뭡니까? 시작하다라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뭔가 변하면서 가장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서 새로운 기운을 펼쳐지더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1년을 보니까 1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계절은 봄이었죠. 그래서 봄을 목의 기호로 갖다 붙여놨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로 가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자정이라고 표현했고 가장 엄하다라고 표현했지만 살아있는 생명의 식물이다 또 사람이다 라고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 이 시점에서는 어느 시점에 되겠나라는 거죠.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목이라는 그 기호는 목이라는 기호는 무언가가 생명이 탄생해서 시작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를 목이라 하는구나. 그런 우주 변화 원리를 목의 에너지라 하는구나. 그죠? 그 다음에 이 목화 토금수가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주 변화 원리다. 그러면은 수는 생명이 탄생하기 우리 모양을 드러내기 이전에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 씨앗의 상태, 그 본질, 감씨, 사과씨, 사람도 씨앗 있잖아요. 어떤 그러한 것을 말이죠. 그러한 것들 말이에요. 그 상태를, 저기 뭔지 모를 때 에너지가, 그죠? 가장 조용하고 저기 뭔지 모를 때, 그때를, 에너지를, 우리는 기호를 수라고 붙였구나. 수라고 부여해놨다. 그럼 수라고 하면, 우주 변화 원리에서 수라고 하면, 저기 뭔지는 뭐지는 그냥 가장 조용하고, 고래 있는 상태이구나. 그럼 저기 조금 더 변화하면 목의 상태로 변하겠구나. 그리고 모든 수가 변화하는 과정의 기호를 갖다 붙인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 탄생하니까 탄생하고 성장하는 것을 우주 변화 원리에서 기호를 목이라 갖다 붙였고 그 더 자라는 상태, 가장 화려하게 보이는 상태 또는 꽃을 아주 외적으로 아주 화려한 상태를 화의 기호를 갖다 붙였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어느 하나의, 뭔지는 모르지만 우주 공간의 그 하나의 기운에 의해서 자라온 상태를 그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수렴하게 하더라. 그 뭔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기운이 뭘까요? 우리는 오행적으로 우주 변화 원리에서는 토라고 갖다 붙였는데, 토가 어떤 환경이고 하면 토의 에너지가 보이진 않잖아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저 식물들이 자라고 저게 계속 더 자랍니까? 안 자라죠. 우리 사람도 안 자라죠. 어느 정도 자라면 안 자라죠. 지금 키가 제일 클 때보다 좀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줄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요 에너지의 개입에 우리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게 우주 변화로 그 상황을, 그 에너지를 우리는 오행에서 토라고 약속하게 기호를 갖다 붙인 거예요. 만물들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너가 계속 자라면 안 되니까, 그만두고 다시 수렴해라. 좋은 씨앗을 만들어내라는 거죠. 수렴하고, 요거는 수렴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라오는 보여지는 외적 성장에 멈추게 하고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수렴, 정신적 성장. 그러면 이 뭔가 씨앗에 의해서 뭔가 외적으로만 성장하다가 어떻습니까? 수렴하니까 씨앗의 본질의 것을 만들어내야죠. 정신적인 부분을 만들어내야죠. 에너지가 충만한 것, 그죠? 만들어내야 되죠. 요걸 뭡니까? 우리는 금이라고 하는 거죠. 기호를 갖다 붙인다. 수렴하게 하다.
그럼 수련만, 그럼 이때는 우리가 계절적으로는 가을의 상태더라. 그죠? 화려한 외적 어떤 환경을 다 옷을 벗어 던지고 그 내용물 하나만 다 만들어내는 거. 그죠? 아주 결실적인 거. 이걸 오행적으로 우주 변화 원리에서 금이라고 갖다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점점 더 하강에서 본래대로 수로 돌아갑니다. 요게 어떻습니까? 목으로 탄생해서 화, 토, 금, 수. 그러니까 결국 이건 또 목화, 토, 금, 수에 또 음양 다 있죠. 음양으로 계속 붙어나는데 결국은 명리학을 배운다면 음양오행론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하는데 그 음양오행론이 뭔지를 모르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음양오행은 그냥 기호일 뿐이고 이렇게 우주가 변화하고 모든 생명체가 이렇게 변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의 하나의 기호를 갖다 놓은 것 뿐이다. 요게 아까 이야기하는 이치, 목숨의 이치를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돌아가 이러한 이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치가 있더라. 다시 이야기하면 이치라는 것은 우주 변화 원리의 각기 그 나름 만물들이 인간을 포함한 만물들 그 나름의 기운을 갖고 있지만 누가 주관한다? 하늘의 이치가 있다. 그걸 우리 명리학에서 뭐로 이야기한다? 천간과 지지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은 왜 혼과 백, 정신과 육신, 몸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주 변화 원리에 상당히 닮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소우주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리학을 이러한 어떤 이치에 근거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해도 빨리 되실 거고, 그냥 음양오행론이 요거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주 변화 원리의 하나의 그 과정에 기호를 갖다 붙여놨다. 그럼 우리 기호를 풀면 돼요. 목이라는 기호는 뭘 말한다? 그죠? 화라는 기호는 뭘 말하는구나.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 맥락의 기초 공부를 접근하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수업인데 아마 한꺼번에 다 뭐 와닿지는 못하실 거예요. 뭐 아시는 선생님들 다 아시지만 차츰 해서 하나씩 배워가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